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41분이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수요일마다 기다리시는 대중매체와 사회문화 현상을 좀 깊이 있게 예리하게 들여다보는 손희정의 문화비평 시간입니다. 손희정 문화평론가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날도 너무 더우니까 네. 남양 특집으로 공포영화 얘기를 좀 해보자 이러셨다는데. 네, 2주에 걸쳐서 네. 공포영화 이야기를 좀 해볼까 싶은데요. 네. 진행자께서는 공포영화 좋아하세요? 아우, 저는 무서워서 잘 안 봐요. 오금이 저려요. 오금이 저려. 그럼 막 내가 제일 좋아하는 괴물은 이거야 뭐 이런 것도 잘 없으시겠어요? 그렇죠. 다 무서우니까. 네. 저희가 이제 2주 동안 공포영화 속 괴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괴물. 하는데요. 네. 공포영화 속 괴물이라고 하면 지난주에 다뤘었던 것 같은 뭐 빙의된 사람이나 빙의하는 그렇죠, 그렇죠. 악령에서부터 시작해서 예. 늑대인간, 투명인간, 뭐 외계 생명체, 연쇄살인마 등 말하자면 정상성에서 벗어나 맞아요. 뭔가 두렵고 기이한 존재들을 의미를 할 텐데요. 공포영화를 다루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워낙 스펙트럼이 방대해서 어떻게 그래요?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청취자분들을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괴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해볼까 괴물을 싶었고요. 중심으로. 그래서 이번 주에는 뱀파이어, 다음 주에는 좀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 많은 소재 중에서도 너무 많다고 하시면서 뱀파이어를 처음으로 고르신 이유는 뭡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괴물이기도 하고 네. 괴물로서는 대표적인 대중문화 아이콘이기 때문입니다. 영화 주인공을 가장 많이 한 괴물이 아마 뱀파이어일 텐데요. 그럴 것 같네요, 진짜. 네, 진짜 많이 나오고요. 네. 더불어서 괴물의 존재론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에서 왜 특정한 성격을 가진 존재가 괴물로 상상되고 사람들은 이 괴물을 두려워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면밀하게 좀 살펴볼 수 있는 괴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뱀파이어를 픽해보았습니다. 아. 예컨대 뭐 대중문화에서 뱀파이어 형상의 원형을 제공했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예. 아일랜드의 소설가 브람 스토커의 1897년 작품 드라큘라라는 맞아요. 소설이 있거든요. 여기서 시작이 된 거죠? 네, 여기서부터 이제 막 대중문화 아이콘으로 네.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소설 속의 흡혈귀인 드라큘라의 성격을 분석해 보면 무엇이 한사에서 괴물이 되는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습니다. 궁금하네요. 네. 네. 그래서 한사에서 무엇이 괴물이 되는가 네.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왜 공포영화를 보러 가는가부터 좀 봐야 될 텐데 네. 실제로 왜 극장에 가서 앉아가지고 눈 가리고 제대로 보지도 못하면서 아니, 저는 왜 가는지 제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그렇잖아요. 막 돈을 10,000원씩 내면서. 네. 근데 이에 대한 설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과학적으로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실제로 공포영화를 보는 것이 피서와 남양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은 항상 자신의 체온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렇죠. 메커니즘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뇌의 시상하부에 있는 체온 감지 시스템이 체온을 유지를 하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체온이 올라가면 땀을 내서 이제 열을 방출하거나 체온이 낮아지면 땀구멍을 닫고 근육을 막 이렇게 떨게 해가지고 열을 내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체온을 유지한다는 거죠. 예. 근데 공포영화를 보면 체온이 떨어졌을 때와 비슷한 과정을 겪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제 공포와 극도의 긴장을 느끼게 되면 오싹해진다. 네, 오싹해진데 왜 그러냐면 네. 내가 이제 경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너 지금 위험에 빠졌어. 그럼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돼서 몸이 경계태세를 강화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뭔가 위기가 닥쳐오면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그쵸. 피를 다 근육으로 보내가지고 근육에 피가 몰리고 에너지 방출을 줄이기 위해서 혈관을 수축시킨다고 해요. 피부에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포영화를 볼 때 얼굴에 핏기가 가시면서 창백해지는 것도 맞아요. 혈관이 수축돼서 그렇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에 소름이 돋고 근육은 맞아. 수축되고 땀샘이 자극되면서 식은땀이 나고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으스스한 느낌과 시원한 느낌이 들어서 이제 공포영화를 본다.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군요. 시원해진다. 여름에. 게다가 이제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니까 그 영화를 보고 나면 약간 그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이런 안도감? 식의 안도감과 카타르시스가 그렇죠.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이건 사실 굉장히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설명이고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좀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공포 영화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영화 이론에서는 좀 더 인간의 내밀한 욕망, 무의식에서 이제 이 괴물을 즐기는 마음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무의식으로. 네, 특히 이제 1970년대 이후 인간의 무의식을 연구하는 정신분석학 있잖아요. 이 정신분석학이 영화 분석에 도입이 되면서 이제 공포 영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무의식을 탐구하는 거죠. 저 되게 불쾌해하면서 왜 저걸 저렇게 보고 있나? 라고 이제 질문을 하고 이제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런 이론에서는 공포 영화가 한 사회의 정상성을 위협하는 존재들을 괴물로 만들고 그 괴물이 처벌당하는 것, 그래서 결국 안전하게 이 갈등이 봉합되는 걸 보고 관객들이 안심하게 되는 쾌락이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네, 로빈 후드라는 이제 대표적인 영화 이론가가 있는데 공포 영화를 분석하는 그 사람은 공포 영화 속 괴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억압된 것의 귀한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공포 영화를 잘 보면 누가 괴물이 되는가 하면 노인이나 어린이, 뭐 장애인, 성소수자, 노동자, 여성, 유색인종, 기독교 그러네요. 문화에 반하는 집시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막 괴물로 등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회의 주류가 아닌 비주류 소수자들이 괴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자면 배타적이고 보수적인 사회는 그 사회가 생각하는 정상성에서 벗어난 이들을 억압하고 배제해 왔는데 그런 이제 억압과 배제가 공포 영화 괴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포 영화에는 두 가지 쾌락이 작동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성소수자나 여성,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괴물이 되는 건 부당한 억압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사회가 부당하게 억압한 존재가 스크린으로 돌아와서 사실 막 정상성을 박살내는 거죠. 그런 정상성의 균열을 내는 걸 보는 반란의 쾌락이 한쪽에 있고 그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런 존재가 처단받고 안전한 사회가 된다라고 하는 걸 보는 안심의 쾌락이 있다고 합니다. 이해가 좀 길어졌는데요. 근데 다시 또 이해는 되네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재미있는 해석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공포 영화는 B급이고 그냥 쾌락을 위한 대중 오락을 위한 생각했죠. 영화지 뭐 분석해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70년대 이후부터는 굉장히 공포 영화가 심도 깊은 분석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브람 스토커의 드라큘라에 등장하는 뱀파이어 형상도 좀 다른 해석을 받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라큘라라고 하는 소설 자체는 19세기 말에 영국에서 출판이 돼서 서구 유럽인들한테 엄청나게 사랑을 받았었는데 이 드라큘라의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루마니아의 트란실베니아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드라큘라 백작이 영국 런던의 부동산을 구매하려고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이 드라큘라가 뱀파이어였고 사실 왜 그렇게 런던에 오고 싶어 하냐면 그러니까 동구 유럽에서 서구 유럽을 왜 이렇게 오고 싶어 하냐면 온 생애를 걸고 사랑했던 연인이 런던에서 환생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연인의 옆집에서 살려고 이제 부동산 중개업자를 이렇게 고용해가지고 이사를 오려고 하고 이제 런던으로 결국 와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을 꼭꼭꼭꼭 물고 다니면서 이제 뱀파이어로 만든다 이런 내용인데 재미있는 건 그 괴물인 드라큘라 백작을 누가 처단하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하면 거죠? 결과가? 런던에 살고 있는 신흥 부르주아 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 그러니까 이제 반헬싱이라는 의사가 나오는데 이 의사가 사실 드라큘라는 미신적인 존재잖아요. 맞아요. 이 미신적인 존재에서 십자가를 들이대고 마늘을 뿌리고 이래가지고 잡는 건데 이 미신적인 존재를 온갖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처단하는 동료들과 함께 처단한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구도를 보자면 백작이라고 하는 건 또 귀족이잖아요. 전근대의 신분제를 상징하는 백작 드라큘라를 근대에 말하면 신흥 부르주아 계급인 전문 직종의 반헬싱이 처단하는 이야기. 그래서 전근대에서 근대로 넘어간 서유럽이 제거하려고 했던 어떤 정근대성을 이 괴물이 상징한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여러 가지 분석이지만 상당히 재밌다는 생각이 들고 사회 분위기가 결국은 반영돼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 이 시대에 따라서 그러면 성격도 좀 다를까요? 네, 이제 사실은 초반부에는 어떻게 보면 60년대까지는 이 브람 스토커의 드라큘라
드라큘라가 보여주는 어떤 성격 같은 것들을 수많은 이제 뱀파이어 영화들이 네. 반복을 하면서 확장을 해 가는데요. 예. 그러다가 60년대, 70년대가 되면 이 뱀파이어물의 장르 관습이 좀 변화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60년대, 70년대까지 너무 드라큘라와 뱀파이어물이 많이 만들어져서 이제 관객들이 좀 지루해하기 시작하고 네. 그러다 보니 장르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코믹 호러라든지 로맨틱 호러라든지 액션 호러의 형태로 네. 뱀파이어물이 확장하는 부분들이 그러네요.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뭐가 있었다고 생각하냐면 60년대, 70년대 흑인 민권 운동이라든지 반전 평화 운동, 페미니즘 운동, 생태 운동 등 다양한 이제 사회 진보 운동들이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이 사회 진보 운동들을 통해서 한 사회의 소수자, 타자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다수와 좀 다르다고 해서 이 사회가 정상이라고 규정한 것으로부터 좀 벗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괴물이라고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인식의 변화가 좀 생긴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서 괴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런 대표적인 작품이 1970년대에 등장한 앤 라이스의 소설인 뱀파이어와의 인터뷰라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1990년대가 되면 영화화돼서 톰 크루즈와 브래드 피트, 컬스틴 던스트가 나와서 굉장한 화제작이었고 뱀파이어물을 사랑하시는 분들 중에는 정말 챙겨보시는 분도 이 있죠. 작품을 1등 작품으로 뽑는 분들도 꽤 많아요. 굉장히 아름답고 서늘한 어떤 부분을 네. 보여주는데 여기에서 뱀파이어 존재로 달라지는 거죠. 네. 이전에는 사람들 꼭꼭꼭 물고 다니면서 막 오염시키고 타락시키는 맞아요. 괴물이라고 했었다면 이 작품에서부터는 인간적인 고뇌를 가진 존재로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뱀파이어가 톰 크루즈가 맡은 배역 같은 경우는 사람들을 해치고 자기가 영생과 젊음을 누리는 것에 죄책감이 없는 쾌락주의자라고 한다면 브래드 피트의 캐릭터는 내가 살기 위해서 타인을 괴롭혀야 되고 해쳐야 하는 이 존재론이 너무 괴롭고 또 영생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고통 그렇죠. 같은 것들을 이제 그리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번뇌에 시달리는 괴물의 등장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뱀파이어를 경유해서 타자들의 다양한 얼굴, 다양한 사연이 이제 주목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변화가 시작이 되고요. 네. 요즘에는 뭐 뱀파이어를 그리 무서워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뱀파이어가 많이 인간적으로 돼가지고 그렇죠. 굉장히 인간적일 네. 뿐만이 아니라 조선정이라고 연문학자이신 네. 분이 계신데 그 선생님께서 논문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뱀파이어는 이제 누구나 한 번쯤 돼보고 싶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대중화된 건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사람에게 제일 없는 게 시간이잖아요. 네. 근데 뱀파이어는 가슴에 말뚝이 박히거나 이러지 않으면 영생하는 존재니까 맞아요. 시간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 지혜를 축적했을 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자본가들이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 2010년대에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트와일라이트 네, 시리즈에 맞아요. 등장하는 뱀파이어 에드워드 같은 존재는 거의 뭐 로맨스에 나오는 실장님 같은 그러니까 짐승남이면서 엄청 섹시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돈도 많고 그런 실장님으로 등장을 하면서 뱀파이어의 존재론이 꽤 달라졌고 그러다 보니 이제 뭐 박찬욱 감독의 박쥐처럼 굉장히 인간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를 사유하는 장으로서 뱀파이어가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뱀파이어 안 무서워하고 그렇더라고요. 실제로는 좀비를 훨씬 더 괴물로서 혐오하고 혐오하겠죠. 되기 싫어하고 네. 좀비 아포칼립스를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괴물의 권자가 넘어간 뱀파이어에서 거군요. 그러니까 20세기의 뱀파이어에서 21세기의 좀비로 넘어갔고 다음 주에는 이 좀비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 기대가 되는데 끝으로 그래도 작품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좀 추천을 해주신다면. 네, 제가 세 작품을 골라왔는데요. 첫 번째 작품은 독일 무르나우 감독의 1922년 작품 노스페라투입니다. 흑백 영화고 무성 영화인데요. 사실 브람 스토커의 드라큘라가 최초로 영화화된 작품이 이 작품이에요. 근데 노스페라투는 원작을 언급하고 있지 않아서 표절이라고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 네. 나치 등장 직전의 독일의 어떤 서늘한 분위기라고 하는 걸 굉장히 잘 반영하고 있는 작품.
작품. 두 번째는 토니 스콧의 1983년 작품 악마의 키스인데 사실 뱀파이어 드라큘라 이전에 까르밀라라는 단편 소설이 있었고 브람 스토커 작품 이전에 그게 레즈비언 뱀파이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 레즈비언 뱀파이어를 가지고 온 영화가 악마의 키스. 마지막으로는 토마스 알프레드슨의 2008년작 렛미인입니다. 최고의 작품이고요.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오늘 아주 으시시하다, 무서워요 이렇게 써주신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손희정의 문화비평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